자, 5월, 6월 강의에 그 연교시 문제, 제 요약집 뒷부분에 있는 이 김장 부분에 5월, 6월 강의에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복습 문제, 그거 해설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5월, 6월의 첫 번째 연교시 문제 해설입니다. 자, 1번 하천법상 하천 그러면요. 여러분 딱 눈치채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이미 나오고 있고요. 하천법상 하천 그러면 그 예규가 있는데 나오는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일 것. 두 번째, 용의권 등기는 제외. 딱 그거 가지고 이미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제된 지문인데요.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용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용익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천법상 하천에서 등기 안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이거를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능하면 어려운 우리 등기법도 가능하면 간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좀 하시는 게 아마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는 굉장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출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응하셨거든요. 그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상식으로 풀잖아요. 고민하면서. 그리고 하천이 저당 잡힌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하천이 무슨 저당이야. 이 상식으로 풀다가 틀립니다. 절대로 법 과목은 상식으로 푸시면 안 돼요.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법령 판례도 있고 상식으로 접근이 안 되는 법령 판례도 많거든요. 근데 출제자가 변별력 있는 출제라는 것은요,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배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법 공부를 했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그게 변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안 보여가지고, 정답이 안 보여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결국은 상식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조부터 말씀드리고 있죠. 답이 안 보이면 고민하지 마시라. 그 고민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답을 체크하시면 거의 10중 8구는 오답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준비된 거 쏟아내고 오는 거고 안 보이는 거는 몰아놨다가 같은 번호 찍으셔야 확률이 생깁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이런 것들도 고민하시면 안 돼요. 딱 보고 하천에 용의권 등기는 안 되고 나머지는 되는 거잖아. 결론 끝. 그걸로 끝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등기 할 수 있다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2번은 작년 32회를 포함해서 우리 시험에 7번이나 나왔는데 아직도 이거 모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서 통틀어서 이론서, 전교서 다 통틀어서 이 지분에 대해서 이 용익 설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요. 민법책에 한 줄의 문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에 없는 것들을 우리 중개사 시험, 등기법 시험에 7번이나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시법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죠? 굉장히 고약한 과목이라는 거를 해도 점수 안 나오고 또 안 하면 당연히 점수 안 나오고 근데 이거 안 하고 지적에 열심히 할까 세법에 좀 선전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 대부분 과락을 맞는 게 현실이고 고약한 과목이에요. 공시법 잡으셔야 돼요. 공법하고 공시법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5월 6월에 해설 첫 부분이라 조금 제가 이거 설명까지 여기까지 드릴게요. 민법에서도 전혀 다루지 않는 그런 것들을 등기에서는 쑥쑥 내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런 논점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익숙하게 해두는 것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지분은요, 요거 공유합의 상관없어요. 지분은 용이 가는 대상이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분은 용이 가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그중에 등기 선례에 공지분 전세권 설정 등기가 할 수 없다. 이거를 등기 선례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6번을 냈고요. 작년 32회 포함해서. 그리고 21회 때 이 용익의 대상으로 구분 진상권을 한번 출제를 한 적이 있죠. 그거까지 다 분석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출은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게 나오고 있죠. 합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요. 결론은 이겁니다. 합유 지분은 존재하지만 등기하지 않습니다. 합유 지분은 존재하지만 등기하지 않는다. 공유 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공유 지분은 존재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지분이라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래 공시하는 등기부에 올려두는 거죠. 그런데 합유 지분은 동업하는 자의 지분들인데요. 자발적으로 동업자산에 묶어둔 거예요. 그래서 동업하자고 출자한 지분은 존재하는데
동업재산에 묶어둔 지분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각자 개별적으로 다뤄버리면 동업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의 지분은 존재하지만 거래가 안 되는 식으로 자발적으로 묶어둔 거예요. 계약을 해서. 그래서 이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올리지 않죠. 자, 결론. 합의 지분은 존재하지만 등기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여러 번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지난 10년 동안 5번 출제했습니다. 10년 동안 5번. 그중에 30회 시험에는 한 문제에서 지문 2개로 이렇게 나눠서 출제를 하는 바람에 횟수로는 4번의 시험에서 냈지만 한 해에 2개의 지문으로 내서 총 5번이라고 제가 카운트를 합니다. 어쨌든 합의 등기는 합의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존재하지만 등기하지 않는 지분이 합의 지분입니다. 존재도 하고 등기해서 거래를 공시하는 것은 공의 지분이고요. 총유는 지분의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 대한민국에 딱 2개만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등기에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딱 2개만큼은 그들의 여러 명의 권리자가 있을 때 공유 지분의 관계로 있는 것은 맞지만 이거는 등기의 제약을 받아요. 등기의 제약. 어떤 등기의 제약이냐? 보존 등기는 1소유권을 공시해야 되는 최초의 등기입니다. 두 번째, 상속은 상속의 법률상의 개념이 민법 997조 1005조에 있는 것을 조합하면 상속은 재산의 포괄 승계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재산의 포괄 승계예요. 근데 포괄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가 다 넘어가는 게 상속이어야 한다고요. 본질이. 그러니까 n분의 1을 상속 등기 해줄 수가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딱 2가지만은 권리자가 여러 명이어도 1이 되게 하는 것만 수리를 해줍니다. 공유지분의 성질은 가지고 있지만 등기는 1이 되게 해야 되는 등기가 대한민국에 딱 2개가 있어요. 그래서 1이 되게 전원 명의로 해야 되는 거 딱 2개. 그래서 1인이 자기 집만 등기할 수 없고 1이 되게 전원 명의로 해야 된다. 이게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죠. 그래서 일부 지분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사건 아니라고 2호로 각하하게 됩니다. 일부 지분 상속 등기 신청에도 2호 각하되고요.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된 포인트인데 1년 동안 등기 공부해도 보존 등기, 상속 등기가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2가지 등기입니다. 그다음에 지상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다. 주등기, 부기 등기 문제가 등기 형식에 관한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약집에 법무사 시험과 중개사 시험을 다 기출문제 분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준으로 6개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요.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앞에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로 하고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은 부기 등기로 한다. 그 기준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이니까 부기 등기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면 주등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 6번은 요거 설정 등기 문제인데 자, 이론적인 해설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어제도 제 박무가 홈페이지에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아니 밴드에 질문이 왔군요. 제가 항상 우려하는 그 혼란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등기하고 달리 설정 등기는 구조적으로 독특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존 등기라든가 이전 등기라든가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회부 등기 이런 것들은요 전부 권리가 한 개예요, 한 개. 그런데 설정 등기는요 권리 한 개가 아니에요. 항상 2개가 전제돼 있어요. 틀이 이거거든요. 어떤 권리에 어떤 권리를 설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권리가 2개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유권의 설정이 들어가면 소유권이 주인공 권리니까 주등기로 하고요. 소유권 아닌 권리 설정이 들어오면 소유권 아닌 권리는 주등기 아니니까 부기 등기로 한다. 주등기 아니면 부기 등기죠. 붙이는 등기. 근데 그렇게 이론적인 설명드리면요. 소유권에 대한 설정은 주등기다. 소유권의 아닌 권리에 대한 설정이다. 그럼 부기 등기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렇게 외우신 분들이 이거를 틀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알면 뭐 합니까? 시험 못 맞추면은 결국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이 지급되는 게 객관 시험이기 때문에 그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나오면요. 이 실제로 출제가 됐는데 설정 등기라고 여기 소유권 아닌 권리네. 부기 등기네. 지금 설정 등기 구조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부기 등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정 등기는 권리 2개 나와야 된다 그랬죠. 항상 권리가 2개예요. 어떤 권리에 어떤 권리를 설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한계 보인다는 거는요. 우리 등기할 때 가장 기본 베이스 권리가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 기본 베이스 권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소유권의 설정이 들어간 겁니다. 전세권 설정이.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니까요. 주인공 권리에 설정이 들어가니까 주인공 등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는 뭐 설정이 들어갔다 그래도 되고 소유자가 주인공으로서 설정해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어쨌든 여기 앞에가 권리 두 개 중에 앞에가 소유권이면 그리고 그게 생략되어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를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틀리고 제가 해설하고 틀리고 해설하고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하다 보니 이 방법으로 안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론적인 설명을 잘하는 것, 뭐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 이거는요 우리 시험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거는 주관식 시험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객관식에서는 결국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강사를 지금 17년째 해왔습니다만 제가 좋은 강사라고 느끼게 된 게 수험생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느꼈죠. 설명을 잘하는 강사가 중요한 훌륭한 강사가 아니고요. 맞추게 하는 강사가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정말 좋은 강사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설명은 이제 좀 뒤로 미룹니다. 보충적인 설명할 때나 하지 필요할 때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하지 실전적으로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최근에도 제가 공지하고 있죠. 자, 설정등이 나오면 이렇게 푸세요. 앞으로 소유권을 이렇게 파니까 다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다 맞추시도록 제가 안 틀리는 힌트 드릴 테니까 오늘 이후에 설정등기가 주등기냐 부기등기냐에 대해서는 틀리지 말자고요. 이제 자, 설정등기 나오면 일단 줄을 그으시고요. 이 앞에 권리가 두 개 나온다 그랬죠. 두 개 나와요. 소유권 아닌 권리 이렇게 나오거나 그리고 앞에 소유권을 보통 생략합니다. 소유권 아닌 권리만 두 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항상 권리 두 개 나오는데 소유권 아닌 권리, 소유권 아닌 권리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푸실 수 있도록 제가 힌트 드릴게요. 자, 설정등기 밑에 줄 그시고요. 그 앞에 권리 두 개 나온다 그랬죠.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중요합니다. 소유권 아닌 권리의 개수를 체크하는 게 요거 제가 힌트입니다. 실전적인 힌트입니다. 실전적, 기술적 힌트. 이론적인 힌트 아니고요. 맞추는 기술. 그래서 앞에 소유권을 적든 그게 생략이 되든 소유권 아닌 권리 한 개 있거나 소유권 아닌 권리만 두 개 이렇게 있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소유권 아닌 권리의 개수가 한 개면요. 한 글자 떠올리세요. 한 글자. 등기 앞에 주등기, 부기등기에 주. 요거 한 글자. 등기 붙이시면 돼요. 한 글자 주. 등기. 소유권 아닌 권리 개수가 두 개면 두 글자 직관적으로요. 부, 기, 등기. 제가 이 힌트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이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 설정등기에 관해서 틀렸다는 분 제가 한 분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맞출 수 있는 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전적으로 힌트 드린 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설정등기 뭐 소유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제 설정등기 딱 줄 긋고 소유권 아닌 권리만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소유권 나왔을 때 요 앞이 동그라미 하시면 안 돼요. 소유권 아닌 권리 이거 지상권 소유권 아니고 저당권 소유권 아닌 권리 동그라미 두 개 하고 두 글자 부, 기 이렇게 푸시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죠. 자, 요거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부기등기로 한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요. 실제로 법무사 시험에 출제됐고 우리 중개사 시험에 뺏겨서 출제했던 난이도 상위 문제고 지금 모의고사에 출제를 해도 정답률이 10%가 안 됩니다. 이게 한 5%도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통계를 보고 있는데요. 다 소유권 때문에 틀리거든요. 소유권 보고 자꾸 주등기라는 분들 생깁니다. 그런 기준 가지고 계시면 빨리 그거 버리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는요. 다른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요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요 명자를 보세요. 명자가 들어가는 등기는 이 등기밖에 없어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밖에 없거든요. 이거 보이면 앞에 권리 상관하지 마세요. 이 소유권 보고 틀리라는 게 함정이에요. 함정. 그러니까 이게 명자 나오면 이거는 부기등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아까 제가 기준을 제가 소개했다 그랬죠. 주등기, 부기등기로 푸는 법무사 시험과 중개사 시험에서 기출 문제를 토대로 제가 정한 룰, 공식
그중에 명약가이 부기등기라는 게 있어요. 명약가이 부기등기에서 이거는 부기등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명자 들어가는 이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결정은 무슨 권리 명의인 표시 변경인지 따지면 안 돼요. 이 등기 자체가 부기등기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약정 등기, 특약 등기입니다. 요거는 가등기 이전 등기 해서 그냥 가등기 그러시면 안 돼요. 가등기 이전 등기가 이게 가능해졌거든요. 이거 판례가 바뀐 겁니다. 1998년 11월 19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제가 판결에 선고 날짜까지 기억하는 거는 제가 사법시험 준비할 때 그 당시 이제 유명한 판례로 소개가 됐고 2차 답안지 주관식에서는 판례 선고된 날짜하고 사건 번호 적으면 점수 더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요한 판례라서 그 외웠던 그 판례입니다. 이게 다시요. 가등기 이전하는 게 안 됐는데 가등기 이전이 가능하게 되고 이걸 부기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판례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판례입니다. 아직도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민법 20대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민법 20대 판례 중에 하나. 웬만한 고시에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가등기 이전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뭐 구체적인 실무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커트하고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명약가이 부기등기. 명약가이 부기등기. 제가 소개하는 주등기 부기등기에 대한 기준 6가지 중에 요거 한 가지거든요. 요거 이제 요 명자 보고 풀어야 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하실까봐 조금 설명이 들어갔어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경전 등기, 약정 특약 등기,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뿐입니다. 이게 다른 등기는 앞에 뭐가 붙든 간에 주등기라 하면 다 틀린 거예요. 부기등기밖에 없어요. 요거 외우실 때는 좋은 약이 명약이잖아요. 그 좋은 약을 먹은 그 녀석, 영어로 그 가이, 그 녀석이라 생각하시고 이 좋은 약을 먹은 그 녀석이 뭘 할까요? 부기등기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어떤 암기해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힌트 제가 드립니다. 자, 소유권 보고 속지 말고 명자 보고 이거 부기등기지. 주등기 요거 틀린 겁니다. 지금 7번 문제가 그대로 법무사 기출이고요. 그대로 중개사 기출이에요. 법무사를 그대로 뺏겨냈던 겁니다. 우리 중개시험에서. 자, 8번은 전세권 소멸됐는데 아직 말소 등기를 안 했대요. 그럼 전세권 등기 형식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후순위의 새로운 전세권 등기를 이 형식에 일단 같은 범위의 전세권과 전세권은 배타성 때문에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는 소멸했어도 등기부에 이거는 지워야 되지 안 지운 상태의 같은 범위의 전세권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 확정력 거르기도 하고 후등기 저지르기도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사례, 이 8번 사례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민법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배타성하고. 근데 요게 시험에 3번 그대로 이 사례 그대로 3번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딱 보자마자 아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처음 들리시면요. 기출문제 3문제나 나온 거를 안 보고 계신 거거든요. 3번이나 나온 거를. 자, 그래서 할 수 없다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할 수 없다가. 지금 많은 분들이 왜 속을까요? 이거 보고요. 전세권이 소멸했대. 그러면 새로운 전세권 등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등기법의 논리로 푸셔야 되는데 법의 논리로 푸셔야 됩니다. 등기 논리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혼자 상식 동원해서 연구하면서 풀잖아요. 전세권이 소멸했다고? 그럼 새로운 전세권 등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절대로 상식으로 푸시면 안 돼요. 딱 내가 공부한 게 보여야 그게 정답이에요. 안 보이면 고민하시죠. 이미 99.9% 오답이에요. 출제자는 그거를 알고 낸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원래. 원래 이렇게 했었어요. 조문은 없었지만. 등기 마치면 그 마친 게 완료잖아요. 완료하면 완료한 때부터 효력 생기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옛날 종이 등기 시절에는 이랬어요. 근데 전산 등기가 되면서요. 2011년 10월 13일자부터 시행된 법에서는요. 이렇게 6조 2항을 신설해 가지고요. 등기법 6조 2항 신설해서 마치면 마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규정을 신설합니다. 6조 2항입니다. 근데 6조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접수한 때는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다.
저장된 때가 접수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요거 6조 1항 저장이 접수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게 우리 등기법 6조 1항이고요. 요거는 이제 2011년에 신설된 6조 2항의 내용인데 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등기 효력 발생 시기 언제입니까? 등기 언제 효력 발생식 해요? 이 조문을 보시는 분들의 거의 10중 8구가 접수시라고 답하시거든요. 접수시라고. 지금 접수시라고 보셨으니까. 자, 제가 액션으로 보여드릴게요. 절대로 이런 앞뒤 안 맞는 얘기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냥 막연히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등기를 제가 서류 구비해가지고 접수시키죠. 등기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접수만 됐습니다. 근데 효력을 발생했다는 이런 앞뒤 안 맞는 얘기를 조문 봤다라는 걸로 지금 막 옆에 분하고 얘기하시거든요. 접수시 효력 생기잖아.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도 여러 번 내보면 그냥 접수시 효력 발생한다고 조문도 있던데 이렇게 하시는데요. 다시 잘 보세요. 등기를 마쳐야 됩니다. 일단 요거를 못 보시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자, 일단 등기가 완료됐을 때 얘기해요. 완료되고 나서 효력 발생 시기가 접수시로 소급이 된다 이 뜻이지. 접수만 됐는데 효력이 생긴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등기 효력 시기가 언제냐? 완료 후 접수시 소급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자, 틀린 거고요. 그다음 10번에 위조한 첨부 서면에 의한 등기, 무권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무효다. 이 내용은요. 좀 시간이 걸려도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보통 이게 등기의 유효 무효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오듯이 하는데 이 정리를 깔끔하게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판례 읽다가 그냥 헤매버리시죠. 교과서 민법에도 깔끔하지 않고 등기부 교재는 더더욱 깔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수험서라고 하는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깔끔하게 적는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늘 제가 느끼는 건데요.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게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물을 때요. 아무 문제 없는 순백색, 하얀색 유효. 이거는요, 효력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등기는요, 그냥 당연히 전제를 하고 출제를 하지. 이 등기는 이렇고 하면서 출제를 하지. 이 등기가 효력이 있는가를 논하는 문제는 내지를 않습니다. 왜?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등기입니다. 순백색, 하얀색 등기. 이 시험에 안 나온다고. 효력으로는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색깔을 입힙니다. 자, 노란색 유효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노란색. 하필이면 노란색이에요. 누렇다, 빛바랬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란색 유효는요. 유효는 유효인데 빛이 바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하면 안 되는 등기입니다. 금지돼 있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탈세 목적 등으로 인해서 하면 안 되는데 등기가 이미 돼 있대요. 그러면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결국 을의 것이 맞고 병의 것이 맞아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그걸 지워봐야 또 등기할 거니까 처벌과는 별개로 그들이 또 등기할 거니까 판례가 등기는 그냥 써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게 유효입니다. 노란색 유효예요. 이제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해도 되는 잘했다는 등기 이거는 시험에 안 낸다니까요. 문제가 없어서. 유효라도 결국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해당하는 것들 많죠. 정여를 매매로 했다. 원인 불일치의 등기를 했다라고도 하고요.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자, 중간 생략 등기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요. 전부 이걸로 알거든요. 흰색으로 알아서 해도 된다라고 해요. 그럼 왜 해도 돼요? 그러면 판례가 유효라고 했다고. 완전히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공부를 해도 그런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자, 노란색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하면 안 됩니다. 왜? 탈세거든요. 중간을 생략하면 탈세니까 법이 금지하고 있어요. 강형법규 위반이고요. 형사처벌 받아요. 그것도 강력한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엄청난 강력한 처벌을 받죠. 그리고 전과자 됩니다. 전과자. 갑과 을과 병 모두 공범이기 때문에 다 처벌받아요. 하지만 판례가 이기한 겁니다. 이 갑을병, 중간 생략 등기한 참여자 갑을병을 처벌하는 이유가 뭐예요? 탈세잖아요. 세금을 안 낸다는 거지 갑과 을의 거래, 을과 병의 거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들을 처벌하는 것은 별개로 그들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여 이게 판례 원문의 내용이거든요.
뭐 뜻이 뭐냐면 계약은 문제가 없다. 거래가 문제가 없으니까 을게 맞고 병거 맞아서 지어봐야 의리하고 병이하고 또 한다고 이게. 그래서 판사가 이 얘기했죠. 등기는 써도 된다. 등기까지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색깔이 좀 느끼세요? 해도 되는 아무 문제 없는 순백성의 유효가 아니라 빚발행 유효라고요. 이거를 묻는다고요. 문제가 있는데 등기를 써도 되니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빨강색 제가 들었죠. 색깔로 여러분이 하셔야 제대로 개념을 잡으세요. 무효가 나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지만 등기도 무효입니다. 자, 어쨌든 이 셋 중에 하나를 묻는데 우리 시험에 등기 유무효에 대해서는요. 요거 가지고 출제를 해요. 색깔이 입혀져서 뭔가 문제가 있지만 하면 안 되는 것들이고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등기를 쓸 수 있는 이에 대해서 등기는 써도 돼. 등기도 못 써.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는 늘 이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죠.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 양쪽을 다 묻는 문제라든가 또는 그런 공부는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저는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 도움이 된다 해서 5대 무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논문을 쓰거나 이론서를 쓰거나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신다면 5대 무효 이런 과감한 얘기를 쓰시면요. 교수들이 건방지게 5대 무효라고 이런 말이 어디서 하고 쫙 꺼버립니다. 이게. 근데 저는 객관식 대비한다 그랬죠. 우리 법무사 시험과 중개사 시험에 효력을 무효로 시험에 출제하는 등기는 5개밖에 없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시험에 대비해서 5개로 정리하시는 게 유익하겠다. 우리 공부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5대 무효로 해서 정리를 하시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5가지입니다. 관할을 지키지 않은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 세 번째는 이제 계약서가 가짜일 때, 그게 이제 계약서 위조라고 하는데 계약을 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허가구역에서. 그리고 무효등기의 유용 문제인데 멸실 등기가 그 판례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멸실이라는 말이 나오는 유용의 문제는요, 무효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5가지 아닌 걸로 우리 시험에 낸 적이 없어요. 법무사 시험조차도. 그러면 우리 시험은 깔끔하게 정답을 가리는 게, 빨리 정답을 정확하게 가리는 게 중요하다면 이런 정리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무효등기 5가지를 열심히 숙지하시고, 제가 이 노란색은 안 적었죠. 안 적은 이유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까지 하시면 결국 이거 가지고 또 헷갈려 하셔요. 그래서 이 하나를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노란색으로 보내시면 되고, 그리고 붓이라고 제가 늘 강조드리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위조한 첨부 서면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무권 대리인에서 등기가 되었다. 그러면 어느 쪽일까요? 색깔. 자, 문제 시험, 이건 유효 무효로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지금 유효 무효로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등기는 써도 되니? 등기도 못 쓰니? 이거 가지고 자꾸 묻는다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등기는 써도 되는지. 요거 가지고 출제를 하는 겁니다. 출제. 그러니까 출제는 노란색 아니면 빨간색이다. 이렇게 틀을 딱 잡으시고, 빨간색 5가지를 기억하신 다음에 노란색은 기억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중간성격도 이쪽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5가지 딱 없으면 다 노란색 유효야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문제가 있지만 등기 써도 되는 거. 그래서 지금 딱 보시니까, 자, 다시요. 위조한 첨부 서면, 무권 대리인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쪽에 있는 겁니다. 노란색 쪽에. 그래서 언제나 무효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요거는 왜 유효를 하느냐면 과정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등기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가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실체관계 부합 여부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문제는 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등기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그 판례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노란색을 묻는데 빨간색으로 얘기했으니까 틀렸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각하사유를 제가 소개한 건데, 이것도 뒤로 가면 각하사유에서 중요한 구조가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또 이다시 또 너무 길어졌는데, 그 다음 2회차 문제부터는요, 더 제가 신경 써서 줄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5, 6월의 첫 번째의 OX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